자, 봅시다. 옛 글자를 알면 고전 시가가 읽힌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사용하지 않는 옛날 글자들이 있어 얘들아. 얘네들을 좀 요령 있게 읽어주면 훨씬 현대국어의 의미에 가깝게 너네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가볼게. 첫 번째 글자가 뭐냐면 요런 글자야. 우리 이거 배우긴 했네. 요 글자 이름이 뭐예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잖아. 한글 창제 원리에서. 미쳤나 봐요. 우물정 선생님? 우물정은 이거죠. 샵, 샵. 샵이 우물정이죠. 아래아라는 글자예요. 거기 써있나? 써있지 않아요? 아래아 써있어요. 얘 이름이 왜 아래아예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창제할 때 이 단어는 원래 어떤 의미였냐면 어떤 그 소리였냐면 아랑 어의 중간쯤 되는 소리야. 아소리도 아니고 어소리도 아닌 발음이었어. 근데 너네는 그 발음 지금 할 줄 알아요? 몰라요? 아, 고민하지 마. 몰라요. 왜요? 우리말에 그 발음은 없어요. 그 발음 없어요. 그래서 너네는 못합니다. 너네는 못한다는 말은 나는 할 수 있어? 나도 못하지. 이건 누구만 했었어? 조선시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발음이야. 조선시대와 그 이전 사람들. 근데 지금은 이 발음이 사라졌단 말이야. 그래서 이 글자도 이 모음도 어때요?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얘가 쓰이던 어떤 단어들이 지금은 모양이 바뀌었을 거 아니야, 얘들아. 그럼 얘를 어떻게 읽으면 좀 편하냐면 현대국어에 첫음절에 아래아가 있으면 그냥 아로 읽으세요. 첫음절에 아래아가 있으면 그냥 아로 읽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첫음절이 아닐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우선 뭐로 읽어봐? 으로 먼저 읽어봐. 으로 의미를 생각해. 근데 의로 좀 현대국어랑 같은 게 없어. 그럼 두 번째 뭐라고 생각해? 아로 생각하면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옛날에 이런 글자가 있었어요. 헐, 뭔 말인지 모르겠지. 근데 이제 그렇지. 읽어보라 그랬어. 어떻게 읽어보라고? 첫 음절은 아로, 두 번째 음절은 으로 읽어보라 그랬어. 그럼 얘 어떻게 읽으면 돼? 이렇게 읽으면 되지. 이게 현대국어와 비슷하면 마을이란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만약에 이게 아니면 두 번째 글자를 아로 바꿔서 읽어보면 돼. 맞아요? 이거 왜 그러냐면 얘들아 우리가 쓰는 지금의 단어들은 어느 순간 뿅 나타난 거야. 옛날부터 쓰던 단어들이 변형된 거야. 당연히 옛날부터 쓰던 단어들이 변형된 거잖아. 그러니까 모양이 바뀌었을 뿐이지 지금하고 옛날하고 표기가 그렇게 다르지는 않다고. 1번 아래아는 어떻게 읽으시면 된다고요? 첫 음절에 있을 때는 아, 첫 음절이 아닐 때는 혹은 아로 읽으면 편하다. 지금 가로에 있는데 얘들아 기본 발음은 뭐예요? 아예요. 아. 아. 그 다음에 뭐로도 읽혀요? 그 다음 뭐로도 읽혀요? 오, 우로도 읽힙니다 라고 써 있는데 오, 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뭐나 뭐 아나 으로 발음된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첫 번째 글자 봐봐요. 하물며 이렇게 되겠지? 하물며 이렇게 될 거고요. 중세국어 때 옛날에는요. 얘가 우가 되는 현상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그건 좀 이따가 얘기할 건데 그래서 뭐가 돼요? 하물며가 됩니다. 그럼 현대국어랑 비슷하잖아 얘들아. 두 번째 글자 볼래? 마에다가 어라 세모가 있네. 세모 밑에 있으니까 밑에 있는 거 먼저 보자. 세모 이름 뭐예요? 그렇지. 반치음은 대체로 뭐 된다? 반치음은 대체로 소실된다. 없어진다. 그럼 없어지고 나면 이 자리 뭐가 생겨? 그냥 빈자리. 아니면 뭐로 바뀐다? 시옷으로 바뀐다. 반치음은 아예 탈락해서 없어져요. 없어지지 않으면 뭐로 바뀐다? 시옷으로 바뀐다. 그럼 거기 얘들아 이거 있어요. 이거요. 이거 선생님이 일부러 이렇게 쓰긴 한 건데 첫 번째 글자는 뭐가 될까요? 마요. 두 번째 글자는 반치음이 소실되면 뭐가 돼요? 빈자리. 그래서 뭐가 돼? 이응. 아래야 두 번째 있으니까 뭐가 돼? 리을, 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뭐가 돼? 마을이라는 말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럼 위로 잠깐 올라가 봐요. 그 밑으로 내려가 봐요.
바늘을 이라고 나와 있지. 바나랄 이렇게 나와 있어. 이렇게 나와 있어. 맞아? 그럼 얘들아, 요거 하기 전에 밑으로 잠깐 내려가서 표기 방법과 의문 현상이라는 데를 먼저 가봐. 표기 방법과 의문 현상이라는 데를 먼저 가봐요. 자, 거기 보면 이어적기, 끊어적기, 거듭적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여? 자, 이어 적은 건 어떻게 적는 거야? 이어 적는 건 발음대로 표기하는 거야. 발음대로 표기. 끊어 적는 건 형태소에 원래 형태 밝힘. 현대국어 적을 때 원칙하고 똑같아. 거듭 적기는 이어 적기 플러스 끊어 적기야.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볼게. 자, 잠깐만. 윤우, 은수, 시우, 동생. 아, 우리 반에서 제일 끝에 받침이 있는 이름을 갖고 있는 애가 도현이밖에 없네요. 자, 우리 도현이라는 아이의 이름을 써볼 거야. 그럼 너네 뭐라고 쓸 거야? 도현이가 도현이 이렇게 쓸 거지. 맞아? 그럼 이거는 도현이란 아이의 이름의 형태를 밝힌 거지. 현대국어 쓸 때 이렇게 쓰잖아. 맞아? 자, 그런데 도현이를 조선시대의 표기 방식으로 써보자. 그럼 어떻게 돼? 발음하는 대로 써야 되니까. 도, 혀, 니. 이렇게 되겠지. 요게 이어적기야. 거듭적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뒤로 넘어가기도 하고 넘어가기 전에 것도 쓰고. 그럼 어떻게 돼? 도현이 이름을 거듭 적으면 도현, 니가 되겠지. 이해 갔어? 되었어? 그럼 일로 와봐. 저기 제어 글자로 가봐. 요거 얘들아, 선생님이 아래아가 어디 있으면 첫 음절이 아니면 뭐로 읽으면 편하다 그랬어? 으로 먼저 읽어보라 그랬지. 그럼 얘 어떻게 될까? 그렇지.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거 현대국어에 뭐랑 똑같을까? 그렇지. 그럼 얘는 뭐 적기 되네야? 바늘을 이라는 말은 무슨 적기 된 거야? 그렇지. 이어 적기 된 거야. 그럼 이어 적기 된 애가 옛날 글에서는 많을까요? 적을까요? 이어 적기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네. 이어 적기가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어 적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럼 이어 적기 된 애를 어떻게 해주면 끊어 적기로 바꿔주면 현대국어에 가깝다 안 가깝다? 가깝다. 그지? 현대국어에 가깝다. 이거 뭘까요? 맞아요? 응. 중세 때는 진짜로 어떻게 표기했어? 이렇게 표기했다니까? 이렇게 표기했다니까? 이거 무슨 적기 한 거야? 그렇지. 이어 적기 한 거야. 이어 적기 한 거 어떻게 적어주면? 끊어 적어주면 훨씬 현대국어에 가까워진다. 맞아? 이어 적기라는 것을 배우는 의미는 이거야. 알겠지? 다시 올라가 봐. 그러면 밑에 이제 반치음으로 내려가 봅시다. 반치음은 뭐 되거나 탈락되거나 소실돼. 탈락됐다나 소실됐다는 거기 빈자리 됐다는 뜻이고요. 아니면 뭐로 바뀌어요? 시옷으로 바뀝니다. 그럼 반치음의 첫 번째 뭐 있어요? 니 반치음의 아래야 샤도라는 말이 있는데 니가 이가 되는 이유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할 거고요. 니는 이가 됩니다. 그럼 이. 그 다음에 반치음의 아래야 있어. 반치음 소실되면 빈자리 되고 아가 두 번째에 있으니까 아로 읽어야 돼? 으로 읽어야 돼? 으로 읽으면 편하겠지. 그럼 뭐가 되겠어? 이으셔도. 내가 이 뜻을 이어도 라는 말이 되는 거지. 그의 반치음 있고 있어요. 어떻게 써요?
그어. 갓 없으시니. 어떻게 돼요? 갓 없으시니. 갓은 끝이라는 말이야. 끝. 가 없으시니. 우리 왜 바다 주변을 뭐라고 불러? 바다 가. 시냇물 주변을 뭐라고 불러? 시내 가. 이렇게 부르잖아. 그 가가 무슨 말이야? 어디 어디 주변. 이런 의미지. 그래서 가로 읽으면 되겠지. 가. 끝이 없으시니. 반치음이 뭐 된다고요? 단락된다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뭐 있냐면 순경음 비읍 있습니다. 이런 글자도 있었어, 얘들아. 얘 이름은 순경음 비읍 혹은 비읍 순경음. 순서는 앞뒤로 상관없습니다. 비읍 밑에 뭐 붙은 거냐면 이응 붙은 소리예요. 얘는 원래 당시에는 무슨 소리였냐면 비읍에 약간 연한 소리. 비읍을 약간 연하게 발음하는 소리야. 그러니까 비읍이 아니고 뭐 이 정도의 소리가 나는 거야. 자, 그런데 얘가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없어집니다. 없어지면 빈자리 되겠죠? 아니면 뭐로 바뀌어요? 오나 우로 바뀝니다. 오나 우로 바뀌어요. 혹시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 경상도 출신이신 분 있어?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 경상도 혹은 니네가 경상도 출신 뭐 이런 거 있니? 아무도 없어 주변에? 그러면 됐어. 왜냐면 얘가 지금 비읍 순경음이 경상도 사투리 요즘도 되게 많이 남아있거든. 봐봐. 아름다에 뭐가 있어? 이렇게 써있기. 이거 뭐라고 읽어야 돼? 름, 름, 다. 뭐가 돼? 이. 아름다이. 혹은 이거보다 더 뭐라 그래야 돼? 더 어색하지 않은 건 뭐가 돼요? 다. 얘가 뭐로 바뀌었어? 아름다워. 이렇게 되는지.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있지 않아? 선생님, 오나 우로 바뀌는 건 어떨 때 오로 바뀌고 어떨 때 우로 바뀌어요? 오나 우로 바뀐다고 하는데 어떨 땐 오로 바뀌고 어떨 땐 우로 바뀌어요? 이런 거 좀 궁금하지 않아요? 얘는 완벽하진 않지만 어디 가서 할 거냐면 밑에 가서 할 거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자, 여기 봐봐요. 도바. 이거 뭐가 될까? 그렇지. 도와. 이게 되겠지. 밑에 가봐. 더버. 뭐가 될까? 그렇지. 더워. 굽어. 뭐가 될까? 굽어. 뭐가 될까? 그렇지. 왜 경상도 가면 얘들아 고기 좀 잘 구워봐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야 고기 좀 잘 구워봐 이렇게 얘기한다. 굽어가 아직도 남아있어. 아 오늘 참 더워 이렇게 안 하고 뭐라 그래? 아 더워 이렇게 말하는 경우 있어. 그래서 경상도 사투리에는 아직도 이 비읍 순경음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비읍 순경음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우나 혹은 탈락시키라고요. 알겠지? 세 번째 밑으로 내려가 봅니다. 이제 마지막이요. 시옷 기억, 비읍 디귿. 헐 얘들아 질문. 시옷 기억이 우리 현대국어의 받침으로 쓰이는 경우는 없지. 맞아? 중세국어 때도 옛날에도요. 받침에 겹받침이 오는 경우도 있긴 있었어. 근데 얘네들은 전부 다 어디에 쓰는 애들이냐면 초성에 쓰는. 초성에 쓰는 애들이야. 시옷 기억이나 비읍 디귿이나 뭐 이런 말들. 초성에 쓰는 애들이야. 근데 나 질문 하나. 이거 혹시 기억날까? 다른 애 두 개 연달아 이렇게 쓰는 거 우리 세종대왕이 뭐라고 붙였는데 이름. 혹시 생각나? 다른 애 두 개 이렇게 연달아 쓰는 거를 세종대왕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말했어. 합용병사. 이 용어는 언제 나올 거냐면 1학년 2학기 마지막 시험, 기말고사의 시험 범위가
중세국어라는 단원이고요. 거기서 다시 배우기는 할 거라 지금은 용어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다른 애 두 개가 초성에 연달아 옵니다. 예를 들면 뭐 있어요?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와요. 그럼 이거 읽어야 될 거 아니야, 얘들아. 이거 어떻게 읽으면 돼? 뒷소리에 겹받침, 겹자음으로 읽으시면 돼. 그럼 이거 뭐라고 읽어요? 이렇게 읽겠지. 이거 현대국어 누구랑 똑같아요? 얘랑 똑같습니다. 그럼 얘들아, 얘는 어떻게 읽을까? 비읍, 시옷, 디귿이 연달아 왔어. 그 다음 밑에 아래아가 있고 뒤에 이가 있어. 얘는 어떻게 읽을까? 세 개가 있어도 무조건 누구의 겹으로 읽으면 돼? 뒤에 거의 겹으로 읽으면 돼.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쌍디귿이 되겠지. 얘는 첫 소리니까 뭐로 읽으라고? 아, 얘는 아. 그렇지. 뒤에 뭐 붙었어? 이 붙었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뭐로 읽으면 돼? 때. 이렇게 읽으면 돼. 얘는 뭐라고 읽으면 될까? 비읍 디귿에 의의 디귿. 그렇지. 요거 뒤에 겹으로 읽으면 되는 거니까. 아, 뭐야. 읽을 때 이렇게 읽을 거고 요거 현대국어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할 때 뜻이라는 글자예요. 읽으면 현대국어와 가까운 소리가 나는구나. 맞아? 나는구나. 그럼 거기 읽어보자, 얘들아. 시옷 기억은 뭐라고 읽으면 된다고요? 쌍기역. 비읍 디귿은 뭐라고 읽으면 된다고요? 쌍디귿. 그럼 밑에 뭐라고 읽으면 돼? 그렇지. 나무뿐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글자는 뭐라고 읽으면 돼요? 또 옳지. 세 번째는 따라가며. 마지막 그 다음은 쌀. 밥 만드는 쌀. 그 쌀이에요. 그 다음은 그렇지. 짝이른 갈매기 할 때 짝꿍이라는 뜻입니다. 읽으니까 현대국어랑 비슷한 발음이 나지. 그럼 훨씬 어려운 말이 아니고 쉬운 말로 바꿀 수 있어요. 우선 이렇게 읽어보는 게 첫 번째예요. 됐어요? 자, 두 번째 밑으로 내려갑니다. 표기 방법과 의문현상 우리 아까 표기 방법은 했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두음법칙, 원순모음화, 구개음화, 전설모음화 이렇게 네 개가 있는데 자, 요거는 보세요. 두음법칙, 원순모음화, 구개음화 세 개는 묶어봐. 세 개는 우선 묶어봐요. 두음, 원순, 구개. 이거 현대국어 하는 거 아니니까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할게. 두음법칙은 실제로 우리 문법 시간에 열심히 배울 거야. 열심히 배울 거고 지금은 간단하게. 자, 두음법칙은 두음 어디 소리? 머리, 첫 소리. 첫 소리에 누가 오는 게 싫어? 누가 오면 발음이 불편해? 니은이나 리을. 니은이나 리을. 그래서 위로 잠깐 올라가 볼래? 이거 있었지. 첫 소리에 누구 쓰였어? 니은. 오는 거 불편해 안 불편해? 불편해. 그래서 뭐가 돼? 탈락하고 이가 돼. 그래서 뭐가 돼? 이으셔도.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 니은이나 리을 오면 뭐 한다? 불편해. 그래서 뭐 할 거야? 탈락시키거나 니은으로 바꿀 거야. 맞아요? 밑으로 내려가요. 두 번째 뭐 있어요? 원순모음화. 원순모음화는 현대국어에서는요. 표준 발음이 아니에요. 현대국어는 표준 발음이 아니어서 우리 의문의 변동에서는 안 배우는 발음법입니다. 잘 생각해봐 얘들아. 이거 한번 발음해 볼래? 이거 한번 발음해봐요. 이거를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 말고 이거.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네 한번 생각해 볼래?
1번이 편해요? 2번이 편해요? 예쁘다 하고 예쁘다. 1번이 편해요? 2번이 편해요? 아, 진짜? 1번이 편한 사람은 이제 아나운서 해야 되는 사람이야. 왜냐면 예쁘다의 발음을 뿌를 으로 하려면 입을 굉장히 긴장하고 뿌 이렇게 발음해야 돼. 근데 뭐는 편해? 뿌로 발음하는 게 훨씬 편하다니까? 뿌보다 뿌로 발음하는 게 훨씬 편하다니까? 그럼 봐봐. 보통 그래서 사람들이 뭐로 발음을 많이 해요? 뿌다로 발음을 많이 한다고. 근데 얘는 뿌다로 발음할 이유가 없어, 현대국어에서. 그래서 이렇게 발음하면 안 돼. 그런데 요렇게 발음되는 걸 원순 모음화라고 해. 패턴을 써드릴게요. 질문.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만들 때 제 세 개의 글자는 무슨 의미라고 했더라? 무엇의 모양을 본뜨네? 거짓말. 저 거짓말쟁이. 세종대왕이 창틀 보고 자음 모음 만들었으면 선생님 좀 격하게 말해서요. 우리 은수는 일본 놈이에요. 왜냐면요. 일본 애들이 말이야. 우리가 만든 우리의 글자인 자음 모음 한글을 뭐 하려고요? 깎아내리려고요. 깎아내리려고요. 뭐 본떴다 그랬어. 야, 세종대왕이 창틀 보고 미음 만들었어. 왜? 창살 있잖아. 창살. 그런 거 보고 만들어서 이렇게 말했다고. 실제로 세종대왕은 뭘 본떠서 만들었어요? 발음기관의 모양.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발음기관 뭐 있어? 우리 오늘 상처 받았다? 뭐 있어? 입술, 이, 혀, 잇몸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야, 얘들아. 걔네들의 모양을 본뜨는데요. 미음은 무슨 모양 본떴겠어요? 입술 모양 본떴어요. 입술을 한자로 뭐라고 부르게? 우리 그래서 입술 소리를 이렇게도 얘기했잖아. 양순음, 순음이라고 부르지. 얘는 순음이에요. 뭐라고? 동재야, 나한테 물어봐. 나한테 물어봐. 쟨 몰라. 시우 나한테 물어봐. 닐러는 일러지. 그렇지. 그럼 얘가 무엇을 만나면 얘들아, 으는 무슨 모음이게? 입술이 평평해지는 모음이에요? 동그래지는 모음이에요? 그렇지. 평순이에요. 순음이 평순 모음을 만나면 이 평순 모음이 자꾸 뭐가 되고 싶어해? 자꾸 뭐가 되고 싶어해? 그렇지. 원순 모음 우가 되고 싶어해. 응? 순음에 평순이 붙으면 이 평순이 자꾸 원순으로 바꾸고 싶어해. 이걸 뭐라고 불러? 원순 모음 화라고 불러요. 그럼 질문. 물은 어떻게 발음하고 싶어해? 물로 발음하고 싶어하지. 맞아? 풀은 어떻게 발음하고 싶어해? 불. 불은 어떻게 발음하고 싶어해? 불. 자, 그러면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두음 법칙은 이걸 두음 법칙이라고 한대. 원순 모음화는 얘를 원순 모음화라고 한대. 그런데 옛날 글들은 옛날 고전 시가들은 두음 법칙이나 원순 모음화가 적용되게 안 되게? 되게 안 되게? 안 돼요. 적용이 안 돼요. 그럼 니네가 적용시켜 주면 어디에 가까워진다? 적용시켜 주면 어디에 가까워진다? 현대국어에 가까워진다. 중세국어 표기는 니지만, 옛날 거는 니지만 얘를 적용시켜서 뭐로 바꾸면? 이로 바꾸면 현대국어에 가깝다. 중세국어는 불, 풀, 물 이렇게 써있지만 원순 모음화 시켜서 불, 풀, 물로 쓰면 훨씬 현대국어와 비슷해진다. 맞아요? 마지막 국외음악. 우리 아까 국외음악 방금 배웠는데 뭐가 뭐 되는 거? 뭐가 뭐 되는 게 국외음악이었지? 그렇지. 드트가 결국 뭐가 되는 거? 그렇지.
주치가 되는 게 국외음화였잖아, 얘들아. 그러면 옛날 걸 선생님은 중세라고 표현해. 중세 국어에서는 국외음화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이거 바꿔주면 현대 국어에 어떻다? 가까워진다. 그럼 예를 들어서 중세에 디다가 있습니다. 그럼 현대 국어에 무슨 뜻일까요? 꽃이 떨어지다라는 말이야. 지다. 중세에 티악이라는 말이 있어요. 현대 국어에 뭘까요? 치악. 너네 저기 강원도 가면 치악산 있는 거 알아? 치악산? 그 치악산 이름이 옛날에는 뭐야? 티악이야. 그럼 얘는 뭐게요? 에이? 얘는 뭐게요? 아니야. 아니야. 선생님 여기 이모음 안 썼잖아. 천, 하늘, 가운데. 천중. 천중. 그래서 티읕이나 디귿이 뭐로 바뀌는 거? 지읒이나 치읒으로 바뀌는 현상이 국외음화이다. 국외음화 중세 때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현대 국어에 어떻게 하면 좋다? 일으켜주면 좋다. 그럼 이 의미가 비슷해진다. 그럼 가보자. 두음 법칙이 일어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어. 그럼 얘들아. 첫 번째가 닐러라고 써 있거든. 그럼 이거 현대 국어에 누구랑 똑같은 말? 일러와 똑같은 말이지. 일러, 말하다라는 뜻이야. 말해서. 그 다음 옆에 니저라는 말이 있어. 니저. 그럼 이거 현대 국어에 뭐랑 똑같아? 이전데 이전은 무슨 쓰기 된 걸까? 무슨 적기 된 걸까? 이어 적기 된 걸까? 끊어 적기 된 걸까? 거듭 적기 된 걸까? 이어 적기. 그럼 끊어 적어주면 뭐가 되겠어? 이전은 it, 맞지? it, 원순모음화 물불 풀은 뭐가 될까? 현대국어 물불풀. 디다는 뭐가 되고요? 지다가 되고요. 부처는 뭐가 될까요? 그렇지. 부처님 할 때 그 부처예요. 마지막 전설모음화는 의가 이로 바뀌는 현상이에요. 의가 이로 바뀌는 현상이에요. 자, 그럼 읽어보자. 걔 뭐라고 읽어야 돼? 걔 뭐라고 읽어야 돼? 왼쪽 글자. 대. 아래 이 있으니까 대. 그럼 대는 무슨 곳? 진곳. 우리 여기 뭐뭐 하는 장소를 대라고 표현하잖아. 우리 갈 데 없어 할 때 대라는 말하고 똑같아. 맞아요? 그럼 대는 뭐뭐 하는 곳이라는 장소야. 진곳, 진대라는 말이지. 두 번째는 뭐겠어? 싫다. 그렇지. 싫다. 됐어요? 그 밑에 건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면 뭐가 나올 거냐면 고전 시가에 자주 나오는 옛말이라는 말이 나오지. 거기 있는 단어는 얘들아 뭐처럼 암기가 필요하냐면 영어 단어처럼 암기가 필요해요. 달달달달이지. 달달달달. 외워오셔야 됩니다. 밑에 가보자. 하다의 옆에 한자가 있어요. 첫 번째 한자 무슨 글자? 어떻게 알았어? 마늘 다자야. 두 번째 글자 무슨 글자? 클테자. 어떻게 알았어? 훌륭한 실험인데? 그럼 밑에 뭐라고 써야 돼? 많다, 크다. 그냥 아 들어가는 애는 무슨 뜻? 많다, 크다. 이런 뜻이야. 근데 얘들아 밑에 보면 아래아 들어가는 하다가 있지. 얘도 읽을 때는 뭐라고 읽어요? 하다라고 읽어요. 위에 뭐라고 나와 있어? 옆에 한자. 이거 위자야, 위자. 뭐뭐가 되다라는 말의 위자야. 뭐뭐를 하다라는 말의 위자야. 그래서 뭐라고요? 무엇을 하다. 행동을 하다. 영어의 do라는 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아래아 쓰는 하다와 그냥 하다의 의미가 달라요. 그럼 얘들아 왼쪽에서요. 밑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올라가 봐. 다섯 번째 줄 올라가 봐. 거기 무슨 말 있어? 하도할샤라는 말 보이니? 하도할샤의 하가 아래아 하다예요? 그냥 하다예요? 그냥 하다지. 그럼 이거 무슨 뜻이야? 하도할샤. 많기도 많구나. 많다라는 뜻인 거야. 많다라는 뜻인 거야. 됐지? 자, 그럼 밑에 그냥 하 있지. 하는 어떻든 매우.
많이, 너무 같이 어떨 때 쓰는 말? 강조할 때 쓰는 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따감 하 답답할 때면 이라는 말이 있어. 그럼 무슨 뜻? 하 답답할 때면 무슨 뜻? 매우 답답할 때는, 많이 답답할 때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 하는 매우, 많이, 너무 이런 의미가 됩니다. 뒤로 넘어가 봅니다. 자, 그 다음 첫 번째 나오는 단어 뭐예요? 햄. 햄. 혹은 옆에다 씁니다. 햄가림. 둘 다 무슨 뜻? 근심, 걱정이라는 뜻이에요. 햄, 햄가림, 헤엄이라는 말 전부 다 근심, 걱정이라는 뜻입니다. 밑에 나오는 누구랑 같은 말이에요? 시름이랑 같은 말입니다. 시름이 많다, 근심, 걱정이 많다라는 뜻이지. 그럼 얘들아, 무슨 뜻? 근심이 많기도 많구나. 왜요? 하다가 무슨 말이었으니까? 많다라는 뜻이었으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야. 됐지?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갑니다. 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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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다의 명사형이 뭔 거야, 얘들아? 아이고. 해다는 그러지. 해다는 동사형이고요. 얘의 명사형이 뭔 거예요? 햄이나 햄가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 무슨 뜻이야? 기본 의미는 생각하다지만 생각하다도 있고 뭐도 있겠어? 그렇지. 근심하다, 걱정하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거지. 근심하다, 걱정하다. 자, 밑에 글자가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위에 게 좋다고요. 밑에 게 좋다예요. 맞죠? 위에 좋다는 교타는 현대국어의 무슨 뜻? 얘들아 이거 국외음악. 도 국외음악. 그럼 뭐가 돼? 그렇지. 그래서 중세국어의 교타는 현대국어의 좋다예요. 근데 중세국어에도 뭐가 있어요? 좋다가 있어요. 중세국어 좋다는 현대국어와 의미가 다릅니다. 무슨 뜻? 깨끗하다라는 뜻입니다. 깨끗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질문. 얘들아 우리 아까 중세국어는 이어적기가 기본이라 했어? 끊어적기가 기본이라 했어? 이어적기가 기본이라 했지. 이어적기는 뭐가 기준이라고요? 표기의 기준이 누구야? 발음이지. 그럼 질문. 듀타가 이어적히면 어떻게 적을까? 듀타. 듀타가 되지. 타. 뭐 된 거야? 아까 배웠어. 히읗이 뒤에 있는 누구 만나서? 여기 뒤에 있는 누구 만나서? 디귿 만나서 티읕으로 바뀌었잖아. 그렇지. 격음화된 거야. 거센 소리 되게 된 거야. 그거 표기에 넣어야겠지. 옛날에는 발음을 표기에 반영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듀다라는 말이나 듀타라는 말은 같은 말이야. 맞아? 그런 의미에서 좋다도 있지만 얘가 이어적게 되면 어떻게 써 있겠어? 그렇지. 타로 써 있겠지. 그 다음 밑에 글자 어떻게 읽을까요? 남이라고 읽겠죠. 남은 남들, 다른 사람들, 타인들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밑에 뭐 있어요? 그렇지. 얘들아, 현대국어의 놈은 무슨 뜻이야? 너라는 말인데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그 사람을 어떻게 말할 때 놈이라 그래? 약간 낮추어 말할 때. 그치? 약간 낮추어 부르는 말이잖아. 근데 옛날에 놈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전체를 지칭할 때 쓰는 말이에요. 같은 의미로 뭐가 있냐면 계집이라는 말이 있어. 요즘은 계집이란 말 쓰면 뭐예요? 약간 비속한 말이지. 근데 옛날에는 무슨 말? 아내나 여자를 전체적으로 통칭할 때 계집이라는 말을 썼어요. 알겠지? 자, 그다음 2인칭 주어에 는다는 의문형이다. 아니다. 그 위에 있다. 너다, 니에다, 니다 라는 말 있지? 다 같은 말이야. 보통은 뭐로 제일 많이 쓰이냐면 가운데 있는 너다로 제일 많이 써요. 은수 잘 것 같은데? 잘 것 같은데? 자, 너다 무슨 뜻?
지나가다, 지내다, 살다 이런 뜻이야. 얘들아, 널구름은 그럼 무슨 구름이게? 널구름. 그렇지. 지나가는 구름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지? 자, 2인칭 주어 뒤에 는다는 의문형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너 학생인다. 이렇게 써 있어. 너 학생인다. 그럼 무슨 말이라고? 그렇지. 너 학생이냐? 라는 말이라고. 주어가 2인칭이면 는다형이 뭐라고? 물어보는 말이라고. 괴다 진짜 많이 나옵니다. 괴다 무슨 말? 괴다 무슨 말? 사랑하다. 괴다 사랑하다. 얘들아, 뇌다라는 말이 있어. 미음에 의에 다. 얘는 미워하다야. 미워하다야. 그러면 이거 무슨 말일까? 이거 무슨 말일까? 다른 사람. 다른 거 생각나는 사람 없어? 비슷해, 의미는. 약간 뭉갠 거고 조금 더 정확하게. 이어 적지 말고 끊어 적어봐. 그럼 뭐야? 이거겠지? 이거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사람. 사람. 글쓴 이, 늙은 이, 어린 이 할 때 이야. 맞아? 그럼 이거 무슨 말?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없는. 맞아?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없는. 이거 배우면 해석할 수 있겠지. 맞아요? 이어 적게 한 거니까 끊어 적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괴다, 매다 진짜 많이 나와요. 매다 같이 써두셔야 되겠지. 그 다음 얼다, 어루다. 무슨 말? 정을 통하다. 그럼 질문. 어로님. 어로님. 무슨 말? 얼운님. 언 사람. 얼운 사람. 맞아? 정을 통한 사람. 이 소리가 되겠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신선계와 인간계는 2개 묶어두세요. 신선계와 인간계는 2개 묶어두세요. 신선계는 어디? 하늘나라. 인간계는 어디? 인간세상. 2개는 문학에서 어떤 의미로 많이 사용된다? 대비되는 의미로 주로 사용된다. 그럼 하늘나라를 의미하는 단어 뭐 있어? 신선계. 신선계 줄여서 뭐라고 불러? 선계. 윗상자를 써서 상계. 저쪽 세계 그래서 뭐라고 불러? 피안. 다른 말로 천상계라고 얘기하는데 얘보다 인간계를 의미하는 단어가 더 중요해. 인간계 의미하는 단어 더 중요해. 첫 번째 가로에는 인세라고 쓰세요. 인세. 뭐의 줄임말? 인간 세상의 줄임말 인세. 두 번째는 얘들아 인간이라는 말도 써요. 인간이라는 말을 써도 이거 뭐예요? 인간 세상입니다. 그 다음 상계와 반대 두고 하계. 자, 그 다음에 홍진이라고 한번 써봐. 홍진. 홍진. 그 다음 옆에 밑에 풍진 있죠? 그 옆에 진세라고 써보세요. 진세. 홍진, 풍진, 진세 이렇게 쓰지. 얘들아, 세 단어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애가 있어. 누구? 맞아. 너네 혹시 아는 진짜 있니? 아는 한자 진짜 있어요. 먼지를 빨아들이는 기계를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집진기라고 해. 이때 진짜가 무슨 진짜야? 먼지라는 의미야. 그러면 홍지는 무슨 먼지? 빨간 먼지. 풍지는 무슨 먼지? 먼지와 바람이 가득한 거. 진세는 무슨 세상? 먼지 같은 세상.
이런 말이거든. 그럼 얘들아, 홍진, 풍진, 진세는 전부 다 누구 말하는 건데? 인간 세상 말하는 건데 인간 세상을 어디에 빗대는 거 보면 먼지에 비유한 거 보면 인간 세상 좋다는 겨 나쁘다는 겨? 그렇죠. 인간 세상을 어떻게 표현할 때? 부정적으로 표현할 때. 우리가 보통 어떤 단어 많이 쓰고 속세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부정적인 의미로 표현할 때 이렇게 먼지라는 단어를 같이 표현을 합니다. 속세, 홍진, 풍진, 진세, 사바, 찬 이런 불교 용어예요. 인간 세상 속세를 의미한다. 얘들아 여름이야 여름. 여름 두음 법칙 적용해봐. 그럼 뭐 돼? 여름 되지. 여름 되지. 자, 여름 옆에 있잖아. 끊어 적어봐. 그럼 뭐야? 여름 끊어 적어봐. 이어 적지 말고 열음이지. 열린 거지, 열린 거. 나무에 열린 게 뭐야? 열매. 그렇지. 여름은 열매라는 뜻이야. 그렇지. 옆에 실자 있지. 열매라는 뜻이에요. 고에 지읒 붙은 곳은요. 꽃이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꽃. 고에 디귿 받침 붙은 곳은요. 장소. 찾을 곳, 갈 곳 할 때 곳이야. 장소. 갓이라는 말로 읽히지. 얘들아, 빵을 지금 막 구운 걸 우리가 뭐라 그래? 갓 구웠다라고 말하잖아. 그 갓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방금이라는 의미가 되겠지. 방금. 자, 지다, 떨어지다라는 말이죠. 듣다라는 말도 떨어지답니다. 근데 얘들아, 이거 듣다 현대국어에도 있다. 현대국어에도요. 듣는 소리, 비 듣는 소리. 그럼 무슨 말이야? 비가 떨어지는 소리라는 말이에요. 현대국어에도 있습니다. 어와 어즈버 어사와 아해야 아모타 두어라 전부 다 의미 있는 거 아니고 뭐예요? 라는 감탄사입니다. 니르다 뭘까요? 현대국어 뭘까요? 니르다? 그렇지. 두음법칙 적용하면 이르다겠지. 이르나 내가 이르기를 이라는 말이야. 말하기를 이란 말이죠. 말하다 라는 뜻이에요. 일다는 일다죠. 일다. 구름이 일다 라는 말이야. 그래서 일어나다, 생기다 이런 뜻이에요. 헉, 얘들아, 백구 너네가 알고 있는 백구는 누구야? 하얀색 개가 백구지. 근데 고전 시가에는 하얀색 개가 백구인 건 1도 없어. 무조건 누구야? 100% 이거야. 흰 갈매기. 백구는 흰 갈매기. 근데 얘들아, 옛날 사람들이 고전 시가를 쓰면서 백구 얘기하면 맨날 걔랑 친하다 그래. 맨날 걔랑 친하다 그래. 그럼 얘들아, 내가 자연물과 친한 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하게? 내가 자연물과 친한 거를 네 글자로 뭐라고 하게? 자연? 친화. 그렇지. 자연 친화 말고 무슨 단어 써도 되게? 미음으로 시작해. 물로 시작해. 물화일체. 그렇지. 물화일체. 자연 친화나 물화일체의 대상으로 흰 갈매기인 백구가 등장합니다. 자, 밑에 도화는 무슨 꽃? 화는 꽃이잖아. 도화는 무슨 꽃? 그림도가 아니고요. 복숭아 도자예요. 그래서 도화는 복숭아 꽃입니다. 복숭아꽃. 자, 무릉도원은 무슨 세계? 이상세계. 원래 무릉도원은 누가 산다는 세상이야? 신선이 산다는 세상이야. 신선이 산다는 세상. 그래서 도화나 무릉도원이 나오면 얘들아 결과적으로 화살표 무슨 세상? 이상세계래. 선생님, 근데 왜 복숭아꽃하고요? 이상세계가 무슨 관계인데요? 무슨 관계야? 뭐라고? 뭐라고? 그럼 거기 왜 굳이 복숭아꽃이 피어 있다고 말하는데? 다른 꽃도 이쁜 거 많은데? 왜 그러냐면 얘들아, 옛날에 중국에서 신선들이 사는데 신선들은 다른 거 안 먹어. 잡스러운 거 안 먹어. 뭐만 먹어? 천도복숭아만. 천도복숭아 알아 얘들아? 겉에 이렇게 털 있는 복숭아 말고 복숭아 중에 바깥에가 매끄러운 복숭아가 있어. 천도복숭아라고 하는데 옛날 신선들은 그 천도복숭아만 먹었대. 그래서 복숭아가 많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야? 여기가 무슨 세상과 같구나.
신선세계와 같구나. 이상세계와 같구나. 아름다운 곳과 같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얘들아, 어떤 사람이 말이야. 내가 물가에 있었는데 갑자기 복숭아꽃이 떠내려오네? 우와, 내가 사는 곳이 무릉도원과 가까운가 봐.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은 자기가 사는 곳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걸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걸까? 그렇지. 왜냐하면 내가 사는 곳이 누구랑 가까우니까. 신선 사는 곳이랑 가까우니까. 맞아요? 그래서 복숭아꽃 나오면 뭐라고? 이상세계 혹은 신선세계 이런 뜻이에요. 되죠? 자, 30은 누구냐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야. 30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삼정승을 말하는 거지. 그럼 질문. 얘네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라는 관직자를 하려면 이거 뭐냐면 세속적 가치라고 써보자. 세속적 가치. 백승, 천승, 만승에서 승자가 나오지. 이 승이 무슨 승자냐면 얘들아 수레 승자야. 수레. 그럼 얘들아 우리 집에 수레가 100개 있고 수레가 1000개 있고 수레가 10,000개 있잖아. 수레는 뭐 할 때 필요해? 물건 옮길 때 필요하지. 그럼 물건 옮기는 수레가 이렇게 많다는 건 우리 집 부자야 가난한 거야? 그렇지. 그래서 얘는 세속적 부유함이라고 써요. 부유함. 그럼 질문. 30하고요. 백승, 천승, 만승은요. 약간 긍정적인 의미일까? 약간 부정적인 의미일까? 옛날 사람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선 긍정이야. 우리 입장에선 권력이 많고 돈이 많으면 좋은 거야. 근데 옛날 사람들이 이런 거 막 자랑하는 글 쓰면 어때? 좀 모냥 빠져. 그래서 만승이나 천승이나 백승이나 삼공이라는 말은 고전 시가에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된다? 부정적 의미로 사용된다. 세속적 삶이라는 의미에서 부정적으로 사용된다. 고텨는 뭐겠어? 고치다가 아니고 다시라는 말이야. 고쳐, 다시라는 의미야, 다시. 자, 어여쁘다. 현대국어에서 어여쁘다 무슨 뜻? 예쁘다지? 옛날에는 의미가 전혀 달라요. 불쌍하다라는 뜻이야. 어여쁘다, 불쌍하다. 어리다는 현대국어에서 나이가 적다는 말이지 고전 시가에서 무슨 뜻? 어리석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리석다. 자, 두견, 자규. 얘는 누구 새냐면 소쩍새예요. 소쩍새. 소쩍새. 이름 한 2개만 더 써줄까요? 접동새. 소쩍새, 접동새. 그 다음에 불여귀. 여기 두견새 있나? 얘네들 전부 다 뭐 할 때? 나의 쓸쓸한 마음을 표현할 때 등장하는 새들이야. 얘들아, 이 새들이 왜 내 쓸쓸한 마음을 표현할 때 많이 등장하는 새들이냐면 요 새들에는 슬픈 고사들이 묶여 있어. 옛날 이야기가 있는데 다 슬픈 얘기야. 사람이 죽거나 뭐 다치거나 이런 얘기야. 그럼 얘들아 질문. 서정주라는 시인이 있어. 현대 시인이야. 두견이라는 시를 썼어. 두견새라는 시. 슬픈 시일까 기쁜 시일까? 슬픈 시야. 슬픈 시야. 알겠지? 내려가 봐. 수, 위는 뭐예요? 비읍순 경음 어떻게 될까요? 소실되겠죠? 그래서 수, 이가 되고 걔는 뭐가 돼요? 그럼 쉽게. 쉽게라는 뜻입니다. 쉽게. 모옥, 모첨, 띠집, 초당 이거 전부 다 무슨 집 말하는 거냐면 무슨 집 말할 것 같아? 기와집 말할 것 같아? 초가집 말할 것 같아? 모옥, 모첨, 띠집, 초당 이거 기와집이게 초가집이게? 초가집이야. 초가집. 동자! 초가집이야. 근데 질문. 얘들아 옛날 시조에 보면 나 양반이고 돈 좀 있는데 초가집 산다는 얘기 많이 써 있거든. 나 돈 있어. 초가집 꼭 안 살아도 돼. 근데 초가집 산다는 얘기 많이 나와. 그러면 초가집이 진짜 초가집이라기보다는 내가 어떤 삶을 산다는 걸 표현하고 싶을 때. 돈 있지만 돈 펑펑 쓰지 않고 어떤 삶 표현하고 싶을 때. 옆에서 소박한 삶. 소박한 삶. 소박한 삶 사는 것을 표현하고 싶을 때 뭐가 많이 나와?
초가집이 많이 나와. 알지? 자, 그 다음 밑에 강호, 붕얼, 산수, 송간, 송림, 총충명월 이거 전부 다 뭐라고요? 얘들 이거 대유법이다. 힌트 줬어? 대유법이야. 무슨 말이야? 강호, 붕얼, 산수, 송간, 중림, 청풍명월 전부 다 대유법이야. 대유법이 뭐였지 우리? 오늘 외워야 되는 거였는데 어우야 나 좀 봐요. 선생님들 나 좀 봐요. 대유법이 뭡니까? 선생님들 대유법 뭐예요? 부분이나 속성이 무엇을 대신하는 표현법? 전체를 대신하는 표현법. 이게 뭔 소린데? 부분이나 속성이 전체를 대신하는 표현법. 예를 들자면 사람은 무슨 말?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어. 빵만으로 살 수 없다. 무슨 뜻? 아 진짜 사람은 빵만 먹으면 못 살아? 햄버거도 먹고 피자도 먹고 치킨도 먹고 김치도 먹어야 살 수 있어? 아니잖아. 무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빵이 진짜 빵이라는 의미겠어? 그럼 무슨 의미인데? 한 가지 음식. 아, 한 가지 음식. 앞에 한 가지를 빼봐봐. 뭐예요? 음식, 먹을 거. 맞아? 그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먹을 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야. 먹는 것만 제공된다고 사는 게 아니야. 뭐도 필요해. 예를 들면 무슨 이상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고 등등등 많은 거 필요해. 내가 먹을 것만 먹으면 뭐 할 수 있지만 생명 유지할 수 있지만 그걸로만 살 수 있는 건 아니야. 이 말인 거지. 맞아요? 그럼 이때 빵. 이때 빵. 얘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먹어야 하는 음식을 뭐 하는 애야? 대표하는 애잖아. 근데 이게 빵의 의미로 쓰인 게 아니고 어때? 먹을 것 전체, 음식 전체 의미로 사용된 거지. 부분이 전체를 뭐 하고 있어? 대신하고 있어. 이거 무슨 법? 대유법이야. 맞아? 그럼 거기다 왜 선생님이 대유법을 힌트라고 드렸냐면 봐봐요. 강호는 무슨 말이에요? 강과 호수예요. 강호가 뭐라고요? 강과 호수예요. 강과 호수는 누구의 일부예요? 자연. 자연의 일부죠. 자연의 일부 더하기 자연의 일부는 자연 전체. 맞아요? 두 번째 가봐요. 풍월은 뭐예요? 바람의 달이죠. 바람하고 달 누구의 일부예요? 자연의 일부예요. 누구라는 의미예요? 자연이라는 의미예요. 산수 마찬가지, 송간 마찬가지, 중림 마찬가지, 청풍, 명월 마찬가지. 그래서 자연의 일부 두 개가 모이면 무슨 의미로 쓰인다고요? 자연의 의미로 쓰인다고요. 그 다음 단사표음, 단표누왕, 박주산채 세 개는 뭐라고? 소박한 음식. 소박한 음식. 얘들아 박주산채 가봐. 거기 주 동그라미. 산채에 채 동그라미. 너네 아는 주자 하나밖에 없는데. 소주, 맥주 할 때 주, 양주, 안주 할 때 주. 주 뭐예요? 술. 술. 박주는 소박한 술. 산채는 많이 들어봤는데 어디 가면 산채 많이 들어봤어? 어떤 산 밑에 가면 조그만 식당이 있고 식당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 식당은 뭐가 잘해요? 산채 비빔밥 잘해요. 이렇게 써 있어. 산채 무슨 말? 나물을 말하는 거지. 채는 나물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들아 술은 술인데 어떤 술? 박주, 싼 술. 반찬은 반찬인데 어떤 반찬? 산채, 나물 먹어요. 그럼 싼 술에 나물 먹으면 어떤 삶? 소박한 삶. 소박한 삶. 맞아? 앞에 보면 단사표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사표음. 단사는 도시락밥이야. 단사는 도시락밥. 표음은 표주박에 담긴 한 바가지의 물이야. 그럼 이거 무슨 말인데? 도시락 밥하고 물만 있으면 돼. 이 정도야. 그럼 이거 어떤 삶? 소박한 삶. 욕심 없는 삶. 그래서 첫 번째 괄호는 소박한 음식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두 번째 뭐예요?
무욕의 삶, 욕심 없는 삶이라고 쓰시면 되죠. 자로 뭐라고 쓰면 돼? 자주 쓰시면 됩니다. 자주. 삼기다는 생기다, 만들다, 태어나다 라는 뜻입니다. 태어나다. 얘들아, 노래 삼긴 사람 무슨 뜻? 노래 삼긴 사람 무슨 뜻? 노래 만든 그렇지. 노래 만든 사람이란 뜻이에요. 백, 천, 만, 억, 조 전부 다 뭘 나타내는 말? 숫자 나타내는 말이지. 숫자 나타내는 말은 얘들아 많음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 많음을 강조하기 위할 때 숫자를 씁니다. 천리 머나먼 길이라는 표현이 있어. 그럼 얘들아 진짜로 천리가 떨어져 있다는 거야? 아니요. 멀리 떨어져 있음을 뭐 하고 싶을 때? 강조하고 싶을 때. 그럼 밑으로 내려가 봐. 백화 있잖아. 백화. 화는 뭐예요? 꽃이지. 근데 앞에 뭐 붙어 있으니까? 100이라는 숫자 붙어 있으니까 백화하면 무슨 꽃? 많은 꽃, 온갖 꽃 이런 의미지. 옆에 천세, 세는 세월이야. 세월. 그럼 천세는 천년이야? 아니요. 오랜 세월. 오랜 세월. 만 백성. 백성이 만 명 있다는 뜻이야? 아니요. 온 백성. 많은 백성. 억조 창생. 창생은 백성이란 뜻이거든. 억조는 억만 조만 있다는 얘기야? 아니요. 많은 백성. 백성이 많음을 뭐 하고 싶을 때? 강조하고 싶을 때 숫자를 씁니다. 됐습니까요? 야, 이거 영어에 뭐랑 똑같냐면 약간 애플, 고 이거랑 똑같아. 무슨 말이냐면 고전시가 공부하는 기본 단어란 말이야. 기본적인 거. 알겠지? 요거 다음 시간까지 암기해 오셔야 됩니다. 암기해 오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번 주 숙제 정리. 고전시가 프린트 암기해 오고 왼쪽 채워오는 거. 고전시가 프린트 암기하고 왼쪽 채워오는 거. 오늘 배운 문법 문제 풀고 내용 암기하는 거. 세 번째 뭐 하는 거? 독서 3개 해오는 거. 독서 3개. 근데 독서 3개는 꼼꼼히 천천히 해야 돼요. 오늘 그러니까 고전시가 프린트 하느라고 문학 못 했는데 다음 주는 문학 프린트 다시 문학 책 다시 들어가도록 할게요. 됐지? 질문? 이번 주 공부할 내용은 언제 올라갈 거라고? 월요일 단톡에 올라갈 거야. 그래서 단톡방 꼭 확인해야 돼. 고생했어.